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해외 증시 강세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저조한 상승폭인데, 요거는 코로나19에 얼마나 잘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이 충실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 국가로 보면 대만이 정말 잘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 대응을 했지만 대만은 훨씬 더 잘 대응을 했고, 그래서 코로나에 잘 대응한 대만의 상황을 보니까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일찌감치 종식됐다. 물론 당연히 종식은 아니겠지만 중국 정부가 종식이라 그러면 종식인 거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증시를 보면 대체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충격 정도가 큰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양호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근데 백신에 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90%에 대한 해석, 두 번째는 운송 보관의 문제. 영하 90도로 운송해야 되니까 아주 특수한 운송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특수한 운송을 할 수 있는 데가 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육상에서는 CJ 대한통운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당장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더라도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나중에는 이게 또 부각이 돼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다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아니라 걸린 사람 중에서 임상에 참여한 43,000명 중에서 이 걸린 사람이 얼만데, 그 중에서 요 백신 맞은 사람이 10%가 채 안 되더라. 이래서 90% 이상 효과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해석에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RNA 백신이라서 잘 되는 거는 맞지만 코스피 지수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항상 그렇지만 내릴 자리에서 안 내리고 오를 자리에서 오르지 않고, 이건 굉장히 어떤 전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끄러진다면 코스피는 3천형 패턴이 되면서 오히려 큰 하락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물론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은 환율하고 수급인데, 환율은 아직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루가 됐는지 가루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일단 실현 손익의 평가 손익 이렇게 해서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오늘은 사실 명백하게 이거는 시초가에 대응을 해야 된다. 시초가 매도.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요 지점을 이탈할 때 요 갭 채우기 들어가겠네? 갭 채우기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여기서 두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디 갔지? 두 계약을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324.65에서 매도해서 갭을 다 채울 거라고 보고, 근데 상황 보니까 뭔가 갭을 다 못 채울 것 같은, 그래서 324.15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 반등을 할 때 너무 이제 정교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대응을 할 때 요 자리에서 지지선이었고 이걸 깼으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325.05에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짧게 끊어가려고. 근데 갑자기 푹 치솟아가지고 또 이 고통을 받다가 정리할 때쯤 되니까 다시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낮아졌을 때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이 고통을 한참 받다가. 예. 진짜 뭐 돈 얼마 안 되는데 뭐 고통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쯤 되면 선물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분봉마다 그날따라 맞는 게 있습니다. 5분봉이 있고 10분봉이 있고 20분봉이 있고, 그래서 오늘 기다렸던 거는 30분봉이 있고 60분봉이 있는데, 오늘 기다렸던 건 요런 자리들, 요 고점 자리들, 이렇게 해서 326.45에 매도를 걸었는데 약간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매수도 324.10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정리하고 막판에 이제 326.90까지 걸어 놔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취소해서 끝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도 그나마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한 계약을 남겨놓으면서 매도 위주로만 대응하니까 굉장히 대응이 제한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가루가 되고 그만둬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기분은 괜찮습니다. 선물 대응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 공방이 이어집니다.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 RNA 백신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리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NA 백신이란 게. 요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RNA 백신이 출시해가지고 됐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미국 회사들이 앞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시가총액 200조가 넘을 겁니다. 근데 과연 200조가 넘으면 1년에 20조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20조는 그냥 2조 원 수익을 내느냐, 2조 원도 아니라 2천억이라도 수익을 내느냐, 2천억 내는 거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순수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 순수하게 약을 팔아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뭐 유동성이 좋고 수급이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 IT 부품,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제약 바이오에 거품이 빠지는 이런 수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이지만 코스피도 언택트 관련주들의 시총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오늘 부진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시총이 낮고, 마찬가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코스닥은 하락 추세는 극복했지만 추세 확인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 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을 살펴보면 방산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방산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방산주 대장일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물게 저평가 종목입니다.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 진입 장벽이 제한돼 있고 또 군과 수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어서 사실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입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순자산이 거의 3조 원, 영업이익도 2천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총이 1조 4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저평가니까 시장 관심만 받으면 올라가는데, 마침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 범위 안에 왔으니까 바로 치고 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 뭐 약간 조정받고 올라가는 쪽에 무게가 실리긴 한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분 오늘 반등 성공했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거 단기간에 도저히 대응할 시간이 없고 진짜 편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종목으로만 이야기를 해달라 이러면 지금 5종목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뭐 여러 업종별로 해서 이건 진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시간이 지나면 요걸 5종목을 구성을 해놨는데, 대한제분에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사실 대한제분 같은 종목들은 편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지금 가치로 보면 50만원짜리인데 50만원짜리가 18만원에 가 있든 13만원에 가 있든 어차피 저평가라서 뭐 대응을 할 일도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거 대한제분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내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등등 해서 신경 안 써야 될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뭐 저도 이게 편한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요거, 여러분들께서 이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그 제 사이트 스탁피플넷으로 오시면 여기 오셔서 가입하시고, 가입 추천인은 제 아이디 TKD SKA3 뭐 요걸로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요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해서 이렇게 밑에 댓글로, 저도 이 댓글 안 보입니다. 이 댓글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그래 제가 문자로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게 뭐 제가 여기서 뭐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불필요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 그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이 아닌 게 되고 저도 투자에 조금 스트레스가 조금 높아지더라. 그래서 그냥 문자로 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대응할 때만 문자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거고, 문자비는 당연히 제가 사비로 대량 발송에 드는 사비로 충당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유한타 계좌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좌를 이거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체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약간 높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보통은 0.015인데 이건 0.065입니다. 약간 높습니다. 근데 이게 1000만원이라고 잡아도 1000만원 한번 매매하면 10만원, 만원, 1,500원, 3,000원이 드는데 수수료가 이거는 13,000원이 듭니다. 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만원에 그 만원도 그냥 뭐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만원으로 인해서 약간 매매를 제약을 하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좋았을까 이런 거 제약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편하게 문자로 종목 받으셔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문자 받아서 팔라고 할 때 파시고 딱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점이 있다면 뭐 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뭐 물론 저는 저장되지 않은 전화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 포트폴리오 받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글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하고 계좌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대응은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영신금속, 지금 영신금속은 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진짜 한 통 오면 많이 왔다 생각했는데 무려 13통이 왔습니다. 13통이 왔고 그 중에서
뭐 같이 하시기로 하신 분들 추리니까 지금 한 4.9% 지분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4.9%는 뭐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령엠텍에서 3개월 활동해가지고 20% 모았습니다. 액트는 1년 하고 2개월 해가지고 60% 지분을 모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지분을 어떻게 모으느냐? 제가 하는 활동이 전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뭐 당연히 계속 그렇게 시간을 갖고 소통을 하면 주주분들이 예,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9%지만 뭐 삼령엠텍 사례 이거 삼령엠텍도 실제로는 아마 코로나만 없었다면 이게 한 30%는 됐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결권 행사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20%가 됐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대로 우리가 정총 때 가면 3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럼 최대 주주보다 많으니까 한번 판을 뒤엎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재밌게 지켜보시면 되고 앞으로 영신금속은 뭐 세세한 내용들을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서 올릴 거니까 예,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종목은 오늘 제 건 내려서 재미없었는데 이거 지금 세미콘 라이트가 음봉이 6개째 나왔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음봉이 9개부터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수까지도 음봉이 나오면 목요일에는 뭐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 예,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 한번 세게 때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9개 음봉이 뭐 거의 1개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미 6개 나왔고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모레도 음봉이 나온다. 그럼 목요일이 디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좋아지는데 뭐 이게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니까 예, 그런 거. 그리고 NHN 벅스 딱히 뭐 별건 없는데 21선 가까이 갔다 왔으니까 뭐 이게 좀 좋은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에이 뭐 거래량도 없는데 차트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집니다. 매일 매매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날 탁 털면 됩니다. 오늘 거래량 38,000주. 이걸 어떻게 팔아먹으라고 하지만 250만 주씩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조바심 내는 매일매일 조바심 내고 이런 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빅히트. 좀 있으면 이제 교촌이 상장을 하는데 이 빅히트가 그동안 너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바람에 교촌은 시초가에서 따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따상 후에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식었고 관심도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걸 뭐 돌려 세우려면 조금 더 올라야 되는데 적어도 뭐 낙폭의 절반은 만회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최소한의 뭐 도리 같은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게 시장에서 동업자 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이 반등이 여기까지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리고 수급은 기술적인 분석은 수급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대량 매도 뭐 보호 확약이 풀리고 대량 매도 나오면 또 거기서 쏟아지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부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징 종목을 보면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을 봐야 되는데 대한항공의 모양새가 굉장히 나쁩니다. 단기 고점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근데 꼭 단기 고점만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의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승 출발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부분은 요 갭을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에 관건이라고,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모양새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 다우 지수도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다우는 오늘 상승을 해서 이렇게 급등 패턴을 이어가면 분위기 만들어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걸 채우면 상승의 의지가 없는데 고점에 명확한 신호가 나왔다는 거니까 흐름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 근데 그럴 만한 재료도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른 거는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퍼부었기 때문이고, 그 유동성 퍼부은 게 코로나19 극복하고 나면 퍼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상승 동력을 잃는 게 되니까 또 그게 호재다라고 인식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뭐 나스닥은 변동성 범위 상단에서 밀렸고, 다우는 단기 고점의 형태로 보이고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근데 상승하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오늘 상승하지 못하면 문제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중심선 딛고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지는데, 3분기 적자가 났는데 보통 여름철에 적자가 나니까 문제는 없고, 겨울철 흑자에 환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 강세 수혜주들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한국전력은 특히 움직임이 둔하지만 이 원화 강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겁니다.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그래서 특별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보자면 삼성생명은 기대 이상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가지고 뭐 2달 정도 이 상속세 구간이긴 한데, 앞에 2달.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생명이 원래 적정한 주가가 11만원, 13만원 그 사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올라서 손해 안 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내려온 거니까 충분히 필요한 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삼성생명법 통과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속 문제 마무리되면 주가 다시 제자리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반응이 없다는 거지.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계속 6만원에 발이 묶여 있는데 아마도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정체되는 것은 뭐 다른 부분보다 3분기 실적이 정점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고, 3분기 실적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결국은 D램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미국의 중국 기업들 제재, 이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다. 사실은 일시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미국 제재에 대비해서 몇 개월치 재고를 당겨서 확보했고,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했을 때 그 수요의 균형을 맞춰줬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매를 먼저 맞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재고 충분히 확보하고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고, 그러면 수요가 싹 빠지면서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6만원을 지킨다는 게 대단한 건데,
당분간 부진하면서 코스피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